보수, 괴멸을 위한 침투, 허가증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반갑습니다. 김양은TV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전쟁은요,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충돌인 열전, 그리고 이념적인 대립인 냉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 중국 공산당이 이러한 룰을 완벽히 깨버렸습니다. 인류가 합의한 모든 규칙의 선을 무시하고 새로운 전쟁을 벌였죠. 그게 뭐냐? 초한전입니다. 자, 군사와 비군사, 그리고 전쟁과 비전쟁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 도덕을 내려놨다라는 거죠. 전쟁의 마키아벨리즘, 중공은요, 금융, 사이버, 심리전은 물론 상대국의 내부의 정치적 지형을 흔드는 법률전까지도 총동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이 같은 초안전의 가장 취약한 무방비 지대가 되었습니다. 대륙의 끝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혐중 정서가 넘쳐나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데 우리 정치권은 너무나도 나이브합니다. 오히려 중국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전 세계에서 피해 국가가 나타나고 심지어 미국의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거기에 대한민국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 우리나라는 어떠냐? 부정선거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징역 10년 때리겠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입틀막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준석이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음모론자들 다 박살내겠어 라면서 토론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저 먼 나라에서 뭔가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호주인데요. 호주 대학가에서 이 진작부터 대한민국에 울리고 있던 비상벨이 켜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스파이 때문에 이 몸살을 앓는다라는 거죠. 자, 지금 대한민국의 현명한 20대가요, 혐중을 외치는 이유가 바로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 안방까지 들어온 이 추악한 중공 세력의 침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잠든 애국심을 깨우기 위해서 오늘도 영상을 시작합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초안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도강양회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고, 그러니까 때가 됐을 때 이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한꺼번에 앙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초안전은요, 단순히 군복 입은 군인들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을 전장으로 파고든 겁니다. 전장의 무한 확장, 이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초안전은요, 문화, 심리전, 법률전, 사이버, 기술전, 그리고 금융, 경제전, 그냥 경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눈 떠서 우리가 숨쉬듯 생활하고 있는 이 생활의 모든 것에 흡수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디어와 여론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 중국 머니. 자, 중공은요, 한국의 여론 기관을 자본으로 장악합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곳 어디? JTBC, 텐센트 등에서 1000억 투자를 했다라고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자, 그 1000억 투자금이 들어온 이후에 보시면 설강화 같은 드라마에서 공산주의를 미화해가지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댓글 부대들을 동원해가지고요, 한국과 미국, 일본 동맹을 이간질하고요, 친중 성향의 정치인에게 지지를 보내면서 뭔가 마치 깨시민 같은 그런 놀이, 유리한 여론을 만드는 것에 이 댓글 부대들이 총동원되었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요, 이 중국의 키보드 위에서 놀고 자빠졌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자, 법률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아니, 헌법재판소에 그 연구관들의 이름들이 오휘 이상한 이름들 많았죠. 국적이 중국이다라고 표시되다가 갑자기 서울로 교체가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자, 법과 제도를 통해서 내부로부터 붕괴를 꾀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지방선거의 외국인 투표권을 유지하면서 특정 지역의 정치 지형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중공 자본이요, 또 우리 토지를 쉽게 사들일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법률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이버 기술전, 이거는 솔직히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 국가 핵심 자산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를 본 것이 삼성, 얼마 전에
5조의 기술을 탈취당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자,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 반도체 가장 대표되는 기업 삼성과 SK 그 출신의 인력들이요 이 중국의 돈에 매수돼 가지고 반도체 배터리 기술을 통째로 넘겨버렸습니다. 자, 성남 IP 논란처럼요 국가망을 해킹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작하거나 그러니까 부정선거 이 전자 개표기에 대해서도 해킹이 있었다. 이거 써볼까라고 국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같은 경우는 업무망, 선거망, 인터넷망이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에 인터넷망으로 들어와서 얼마든지 침투가 가능했고 비밀번호가 1, 2, 3, 4, 5 황당한 게 감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자, 금융 경제전 이게 또 아프죠. 돈으로 매수해서 움직이는 꼭두각시. 사실 이게 참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문재인 때 요소수 사태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히토류 공급망 재편을 위해서 미국이 움직이고 있는 건 다 어떻게 중국 때문에 지금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소수 사태처럼요 공급망을 장악해가지고 정부를 굴복시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주요 요지의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매각해가지고 정치적 거점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돈으로 권력의 심장부까지 들어와서 사버리는 거죠. 언론을 장악하고 정책 집행자들을 장악하고 그래서 법을 바꾸고 대한민국은요 이 중공의 세력들에게 넘어간 상태다. 마지막 깔딱고개를 넘고 있는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를 우리에게 던졌죠. 그것이 너무 아프고요. 그것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자, 최근에요 호주 제임스 쿡 대학교에서 충격적인 보안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내용이 뭐냐라고 봤더니요. 자, 외국 정부가 보낸 간첩들이 여기서 말하는 외국 정부는 어디? 차이나입니다. 자, 학생으로 가정해가지고 대학에 등록하고 있다라면서 실제 사례를 적발했다 폭로했습니다. 자, 학생으로 위장한 이 간첩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연구원들, 동료 학생들 감시하고요. 자, 그리고 미래의 주요 직책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 요거 인물 되겠네 요런 것들을 미리 포섭해가지고요. 장기적으로 정보원으로 활용하려고 한 전략입니다. 뭐냐? 돈 좀 지어주고 그 돈의 노예를 만든다라는 거죠. 자, 심지어 학생 포털 비밀번호를 탈취해가지고요. 자금 세탁에 학생 계좌를 악용하는 범죄까지 서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호주 정보기관 ASIO는요. 대학가에 확산하고 있는 이 외국의 간섭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특유의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환경이 오히려 스파이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취약점으로 작용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저는요 이 기사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누구를 떠올렸냐? 여러분들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요 리준 씨가 떠오릅니다. 리준 씨가 누구냐? 이준석인데요. 자, 이준석 하버드 대학 나왔다라는 인재입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국민 세금으로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인재를 키웠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기술 발전에 몸을 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디로 흘러 들어왔냐? 정치판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치 궤적을 보면요. 오로지 보수의 분열과 정권 전복에만 앞장서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준석, 윤석열 정권 탄생 전부터 탄생 후 그리고 탄핵 때까지 항상 핵심 이슈마다 앞장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상병 특검 때 박정훈 대령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준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과 결탁해서 공천 개입 의혹이다 라면서 파장을 키울 때 정부를 흔들 때 홍매화 신고 코파던 그 이준석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 틀어가면서 대한민국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공천 개입에 대해서 전부 다 무혐의 떨어졌죠. 공작 정치를 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심지어 2024년 비상계엄 당시에요. 12월 3일 그날 밤 국회 안에서는요. 한동훈이가 비상계엄은 불법이다라고 외쳤고요. 국회 밖에서는요. 이준석이가 이건 내란이다 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보수의 간판을 달고 보수를 가장 악랄하게 파괴해온 이 행보가 과연 우연일까? 저는요 호주 정부 당국이 경고한 것처럼요 미래를 내다보고 포섭된 장기적인 대리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공의 초안전 전략인 정치 지형 조작에 이 이준석의 행적이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지용 교수가 경고한 통일전선 전술 매뉴얼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요거 괜찮게 키울만 하겠네. 그래서 정치권에 꽂아 놓고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부정선거 이슈가 터질 때마다
앞장서서 부정선거 음모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과 결탁해서 정치적 암살을 해왔습니다. 내부에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트로이 목마, 이게 이준석의 진짜 정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 주파도스, 옌 추파춥스 맞습니다. 호주 대학가에서 울린 이 비상벨은요, 우리에게 어쩌면 마지막 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중공의 초안전은 이미 우리 안방 그리고 법정, 우리 투표소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요, 감옥에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10년 깜빵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입틀막 법아대범에서 뒷목 잡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서요, 음모론이다라고 국민을 조롱해온 국민의힘 내부에 뿌락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노리는 게 뭘까? 그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요, 무력화시키고 중공에 종속시키는 겁니다. 김재원 최고위가요, 20년 동안 중국은 우리의 우방이다, 우리의 친구다 라고 하면서 멸공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애국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라는 거죠. 가짜 유학생이요, 호주 대학을 오염시켰습니다. 가짜 보수가요, 대한민국의 정치를 썩게 만들었습니다. 이 추악한 세력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질 겁니다. 2월 27일 전한길 대표와 그리고 부정선거를 파헤쳐온 김미영 대표와 함께한 연합군이 이준석을 상대로 토론을 벌일 겁니다. 이들은요, 부정선거를요, 수면 위로 띄운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자유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지지가 필요할 때죠. 하버드 졸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졸업장 들이밀고 정치판에 기어 들어온 이준석, 보수 괴멸을 위한 침투 허가증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초안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정치 꼭두각시는 대한민국에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진실을 외치는 목소리를 결코 징역 10년짜리로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한미 혈맹을 굳건히 하고요, 중공의 마술을 쳐내는 그날까지 김용윤 TV는 지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거대한 진실의 전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지치지 않고 이 대단한 싸움을 해온 많은 분들 계십니다. 민경욱 전 의원도 있고요, 황교안 대표도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거칠었지만 이 전쟁을 알린 윤석열 대통령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애국 국민들이 진정한 전사입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